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제리 브라운리 부대표가 사임한 뒤 의사 출신인 셰인 레티 의원이 새로운 부대표가 됐습니다. 11월 10일 어제 국민당은 웰링턴에서 열린 당 대회를 통해 지난주 사임한 브라운리 부대표의 후임으로 셰인 레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레티 부대표의 선임을 환영하면서 레티 부대표의 전문적인 지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레티 부대표는 1963년 해밀턴에서 태어나 마오리계입니다. 그는 오클랜드 대학과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산부인과와 피부학을 전공한 후 17년 동안 가정의로 일한 의사 출신이며 직전까지 국민당의 보건 담당을 맡아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 소식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같이 뉴질랜드 증시도 어제 2%가 오르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증시의 활기에는 코비드19의 백신 소식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큰 활력의 요소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증시인 NZX는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소식으로 여행과 테크놀로지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주식은 어제 아침 13%나 올랐지만 지난해 이맘쯤에 비해 41%나 낮은 상태이며 테크놀로지 회사인 비스타 주식도 20%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파이자 제약회사와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비드 백신이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대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이 백신이 미 FDA의 법적 등록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초 키위들도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파이자의 백신에 150만 회 주사 물량에 대한 구매 계약을 했으며 1인당 2회 주사로 75만 명분이 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혁신부의 메간 우주 장관은 뉴질랜드의 백신 분배에 대해 그 우선순위를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병관리 근무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앞서 아직까지 이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으며 이에 소요될 시간도 아직 불분명해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카드를 사용한 외식 분야 매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전체 카드 지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국이 11월 10일 어제 발표한 카드 관련 소비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를 비롯해 테이크어웨이 부문 지출이 9억 7,634만 달러로 전년 10월보다 8.8%인 7,900만 달러나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클랜드 지역에서 내려졌던 코로나19 경보령이 지난 10월 8일에 레벨 1단계로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했던 모임과 외식에 나선 것이라고 통계 담당자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숙박업 분야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이 분야는 금년 10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인 4,600만 달러가 감소한 1억 6,726만 달러의 카드 소비에 머물렀습니다. 음식 배달 회사 헬로프레시를 통해 생선을 먹은 3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산물 공급 회사로부터 높은 농도의 히스타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에 모든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생선을 먹지 말도록 하고 일부 환불을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허트밸리 지역보건위원회 소속 응급실에는 생선을 먹은 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에서는 생선을 먹고 식중독과 관련된 신고를 받았으며 수산물 공급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고등어과 생선들에서 이와 같은 식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증상으로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 현기증,
구토 등이 12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네피어 지역의 홍수로 일부 주민들은 전력 없이 두 번째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폭우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 밖으로 피신했고 전기가 끊기고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100여 가구 가운데 16가구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250년 만에 일어난 일로 기록됐습니다. 전력회사 직원들이 늦은 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현재 800명 이상의 모든 고객에게 전력이 연결되지는 못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시회를 마친 멀시 픽처스가 지역 주민들과 반파시스트 단체에 의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멀시 픽처스에서 개최한 전시회가 문맥이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반파시스트 단체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멀시 픽처스의 전시회에 사용된 많은 이미지들은 예술로 위장된 억압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시회가 무작위로 사용된 신나치의 상징을 사용한 데 대해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살 이후 지역사회 단체들이 파시스트들을 퇴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번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소개가 됐던 K-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와 오클랜드 한인학생회가 공동 주최하는 K-페스티벌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스쇼에 있는 이벤트 판타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소개됐던 내용처럼 한인 2세 키위들이 주최가 행사인 만큼 현지인들의 관심들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클랜드 오케스트라와 뉴질랜드 현지에서 활동하는 가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곡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행사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교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1원 7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9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4원 16전입니다.